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엑셀을 활용한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요즘 이제 점점 그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시각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거나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좀 많은 자료들을 보기 쉽고 뭔가 더 세련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엑셀에도 이제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거기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차트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 막대형 차트 그리기를 저희가 함께 해볼 텐데요. 막대형 차트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섰거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쭉 뻗어가는 그래프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그 자료들의 크기를 나타낼 때 막대형 그래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무턱대고 내가 있는 자료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 자료는 어떤 자료고 나는 이 자료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그래프가 효과적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뭐 손으로 종이라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그려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셀로 그 차트를 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사용자 중심의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엑셀에서 차트를 그리실 때는 그 내가 그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차트는 항상 내가 처음 차트를 그릴 때 완벽하게 그린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일단 처음에 데이터만 정확히 잡고 대충 그려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차트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데이터를 잡으면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매출액만 가지고 저희가 막대형 차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요렇게 잡으시거든요. 이 5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5개만 잡으면 차트는 문제가 없이 길어지지만 그 차트에 뭐 왼쪽이 8월인지 9월인지 아니면 그게 매출액인지 매출이익인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차트를 그리실 때는 그 차트에 맞는 여기 이제 구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죠. 여기와 여기를 항상 함께 잡아서 차트를 그리면 이제 나중에 이 구분자를 일일이 설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차트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매출액만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구분자와 컨트롤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기 월 구분자까지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삽입 탭에 가시면 여기 이제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요거죠. 요거 묶은 세로 막대형을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막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막대형 그래프는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차트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오히려 이게 시작이 할 정도로 약간 디자인적 요소가 차트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그리실 때 뭐 밑에 그 차트와 관련된 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고 차트만 있을 수도 있는데 차트만 있지 않고 그 차트가 다른 자료들과 좀 어우러져야 될 때는 일단 그 너비나 높이가 그 자료와 딱 맞으면 좋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비와 높이가 맞는다는 게 이 차트의 이 테두리가 아닙니다. 이 테두리는 항상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깔끔한 자료를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두리 없애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흰바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윤곽선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바깥에 있던 테두리가 깔끔하게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줄을 맞춰줘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료가 깔끔하다고 생각할 때가 이렇게 따로 선이 있지 않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지는 않고 여기도 뭐 따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눈으로 봤을 때 선이 딱 맞아 보일 때가 자료가 가장 이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숫자 끝과 여기에 표의 끝을 조금 맞춰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mm 차이도 안 나게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맞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 너비도 마찬가지겠죠? 너비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 선과 여기 그 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또 막대 그래프는 밑으로 조금 이렇게 길쭉해야 예쁘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색깔입니다. 이제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색깔인데 이제 보통 이런 기본 색깔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차트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뭔가 더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좋은 건 하이라이트를 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주려면 하이라이트만 주면 안 되고 하이라이트를 주는 부분 외에 다른 자료를 조금 죽여주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회사에서 실무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2월에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 뭔가 12월 매출이 가장 높다는 하이라이트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 나머지 8, 9, 10, 11월에는 뭐 조금 톤을 다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특히 좀 진한 회색 말고 옅은 회색을 차트나 표에서 잘 쓰면 이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보고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 한 2번째 정도의 이 연한 회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회색으로 돌려놓고 지금은 지금 그래프 막대기 5개가 다 선택이 돼 있어서 색깔이 다 변했지만 여기서 내가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요 그래프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 색깔이 또 따로 바뀝니다. 눌러서 뭐 이런 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줬다면 아까보다 훨씬 뭔가 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차트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8월 달부터 12월 달의 매출액이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12월 달이 가장 높고 그거는 2억에 가깝더라 라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막대형 차트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막대형 차트를 그리는 김에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차트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2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오른쪽을 눌렀을 때 여기 데이터 선택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트의 종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를 아예 다른 걸로 변경을 하면 차트가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 그 또 차트의 생김새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트의 모양을 바꾸려면 이 2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데이터 선택으로 먼저 가보시면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저희가 이 매출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래프를 처음에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구분자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잡지 않았다면 여기가 그냥 계열 1, 뭐 계열 2, 계열 3, 계열 4 이렇게 나와서 어떤 게 매출액이고 어떤 게 10월이고 이런 정보가 이제 명확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자를 잡으면 엑셀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런 이름이나 이런 걸 설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눌러서 뭐 편집해서 계열 이름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이익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계열 값을 지우고 여기 매출이익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매출이익 부분으로 깔끔하게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위에 있는 8월, 9월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행렬 전환은 말 그대로 이 2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식 그래프는 많이 그리진 않으니까 근데 이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그리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게 효과적일까를 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그냥 한 2초 정도 걸리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눌렀다가 아니네 이게 낫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은 뭐 이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은 뭐 말 그대로 저희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차트 종류를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여기서 흰 바탕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렀을 때는 이 그래프 전체에 그래프 전체에 그런 차트가 다 변하게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계열만 눌렀을 때는
여기서 누르면 여기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이 계열의 차트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 콤보 차트를 그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막대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차트에 대한 기본 요소들을 저희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막대형 차트까지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꺾은 선, 그 다음에 원형 그래프 이런 거를 그려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 더 저희가 여기 지금 이 막대 그래프는 계열이 매출액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을 저희가 한눈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2차원 세로 막대형 동일한 걸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가장 큰 게 매출액일 거고 중간이 매출이익, 가장 작은 게 영업이익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항목,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입니다. 그리고 거기 매출이익에서 또 판매관리비를 빼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관계,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네, 제가 다시 차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세로 막대형을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래프는 가장 밑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이익, 매출액 이렇게 그래프가 딱딱딱 있으면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매출액 중에 한 영업이익이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까지 저희가 한눈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런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그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 이게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매출이익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영업이익이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져 있죠. 그래서 요럴 때 그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이익이 겹쳐져야 되니까 그만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새로 더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엑셀을 하실 때 가끔 저처럼 이렇게 칸이 샵샵샵샵으로 바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 샵이 뜨면 굉장히 겁을 먹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샵은 이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칸이 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칸을 늘려주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데이터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뭔가 작은 오류가 났다고 엑셀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겁을 먹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굉장히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이런 거죠. 그 매출액을 이제 제일 위에다 올릴 건데 그러면 그 매출액에서 매출이익을 뺀 것만큼 그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그려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이익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 매출이익 안에는 또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 말고 순수,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이익을 또 구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매출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는 영업이익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더 그려줄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붙여넣기 할 때 Alt 2번 이렇게 쓰시면 쉽게 저희가 복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기 쉽게 심표 스타일을 눌러놓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만 더 붙일게요. 이것만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엎어 쓰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다 이렇게 엎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구분자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이번에는 막대기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금액이 지켜지죠. 이렇게 저희가 12월 달이 여기 2억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차트가 2억 가까이서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죠. 분명 저희가 그 영업이익이 가장 작은 항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이익, 매출액 순으로 있어야
굉장히 표가 자연스러운데 지금 보면 이 파란색이 매출액이죠. 근데 매출액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저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가장 위로 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범례 항목 계열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이 가장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영업이익을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순서가 변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매출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얼마가 남았나, 즉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강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치 않은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셋 중에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매출액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주황색 계열을 활용해 볼 텐데 매출이익은 이렇게 조금 노란색이 비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조금 진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회색으로 끝나면서 좀 훨씬 더 보기 좋은 차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윤곽선 날려주시고 너비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너비 맞춰주고 길이도 조금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에 맞게 이렇게 설정만 잘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보통 그리던 것보다 더 깔끔한 자료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조금 좁히고 싶다. 이게 조금 얄쌍해야 또 예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이 계열을 누르셔서 오른쪽을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그 막대기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엑셀에서 이 막대기의 너비를 조정하는 그 원리가 이 막대기를 직접 너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기 사이의 너비를 늘리는 것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 너비라는 게 있죠. 간격 너비가 150%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200%로 늘리면 이렇게 이 간격이 200%가 되면서 그래프가 조금 더 얇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예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 막대 그래프까지만 알아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그래프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